안녕하세요, 연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LG전자 볼 텐데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조짐들 깜짝 놀랐을 텐데 특정 구간에서 지켜내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죠.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끝낼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 모멘텀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LG전자를 어떻게 끌고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엄청난 주가 급등이 나타난 시점에서 대량 거래량 동반한 장대의 양봉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거래량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 안에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하고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일부 물량을 가지고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축소가 되는데 주가는 상승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 매도세는 축소되고 있고 그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재료가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이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또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요. 정확한 이 구간마다의 움직임, 그리고 특히나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이 주체들의, 특히나 이 외인들의 이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들과 함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LG전자가 이만큼의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던 표면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야. 특히나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지금 로봇에 대한 이 모멘텀이 끝난 거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올릴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 살아있다. 특히나 이 액추에이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냐? 현재 18조 원에 대한 이 규모가 58조 원까지 3배 이상의 엄청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액추에이터가 차지하고 있는 로봇에 대한 비중이 전체 원가의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의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해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가파르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업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상승을 만들 수가 있다. 다만 왜 이런 조정권을 만들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엔 이런 겁니다. 지금 주봉으로 체크해 보더라도 LG전자 그동안에 19만 3천원을 찍고 나서 엄청난 이 변동성이 나타났죠. 오랜 기간 이 추세를 하방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구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윗구간에 묶여있던 이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원웨이로 상승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상승과 하락 이런 패턴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측면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변동성 안에서 최소한 우리가 고점과 저점에 대한 이 추세 안에서의 흐름 안에서의 우리가 대응을 해간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에서 대응을 해 간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구간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추세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이제는 추세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차례 다시 한번 눌림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 상단에서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간에 지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술적인 분석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수급적인 부분들,
이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정확한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가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해 본다고 했을 때 두 달 동안의 돈의 흐름, 그리고 최근에 10거래일만 하더라도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는데 이 물량에 대한 특성이 뭡니까?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창구들의 흐름을 봤을 때 보시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지금 전부 다 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창구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물량이 들어왔던 시점이 2월 달이었죠. 2월 2일과 2월 10일에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공매도를 쳐놨는데 계속해서 급등을 만든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들의 입장에서도 자, 다시 한번 주가를 찍어 눌러야지만이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거고, 다시 한번 이들이 아래 구간에서 공매도를 쳤다가 아래 구간에서 이들이 다시 한번 공매도 잔고를 갚아나가고 있는 움직임.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들이 수익을 챙겨가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인 눌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결과는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면서 수익을 챙겨갔고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추가 상승을 만들면서 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가는 투트랙 전략을 토대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들의 물량 변화, 외인들의 이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들은 항상 이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냥 하는 이런 물량이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매도세가 전혀 없이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고 하는 게 결과는 추가 상승에 대한 재료가 남아있고 추가 급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그러면 이들의 물량 변화만 체크를 해도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목표가 설정과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겠죠. 일전에 보여줬던 이 구간,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안에서 정확하게 터치하고 나서 윗꼬리가 달렸는데 빠르게 여기 구간까지도 돌려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안에서의 돈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고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 010-2118-8840번으로 LG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이렇게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얼마 원, 자 비중까지 적어가지고 전부 다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LG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간에도 그렇고 자 일전에도 계속해서 LG전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을 찍어 드렸지만 이 변동성 오히려 기회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만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응이 가능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제가 이런 외인들의 이 물량 변화,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대응에 대한 부분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LG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장마감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나서 자료까지도 여러분께 문자로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유를 드릴 거고요. 전부 다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LG전자에 대한 이 자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현물에서는 지금 외인들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만 선물만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쇼 포지션에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이 지금 9천억가량의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9천억가량의 이 물량이 지금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적인 부분 안에서 최근에 6조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 쇼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9천억까지 축소되는 움직임. 그러면 쇼 포지션이 롱 포지션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5조가량의 물량이 롱 포지션으로 들어오고 있다. 오늘도 4천억에 대한 물량이 롱 포지션,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들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특히나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만기일까지는 지수 상승을 바라보고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우상의 움직임을 바라보되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 상승과 조정 이런 패턴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점 안에서의 대응들을 미리 준비하고 좀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실시간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단순하게 뭐 12만 원을 돌파했으니까 매도하세요. 이게 무슨 대응입니까? 그런 대응이 아니고요. 제가 매일같이 외인들의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응에 대한 시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단체 문자를 토대로 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공유받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라고 남겨놓으시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이 주말간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또 다 자료라든지 이런 분들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죠.